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12 144쪽이죠. 이 글은 전체 5문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글은 공공장소에서 상호작용에 관한 글이죠.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고품어는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네요. 동그라미. 자,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이론이나 주장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 상호작용이 사회의 질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자, 개인 간 상호작용 동그라미, 사회 질서 바탕 동그라미. 도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고 씁니다. 자, 대면적 상호작용 동그라미, 연구 동그라미. 됐죠? 일반적으로 도시 공공장소에서는 낯선 개인들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씁니다. 고품어는 모든 동물이 자신의 전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동물들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듯 인간도 공공장소에서 자의 전유 영역인 자아 영토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한다고 보았다고 씁니다. 자, 여기 문장에서요. 고품어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모든 동물이 자신의 전유 영역 것입니다. 자신의 전유 영역에다 밑줄 긋고요. 뭐라고 적어주냐면 자아 영토, 자아 영토. 그리고 저 뒤에 문장에서 고품어는 동그라미 했고요. 그 다음에요. 밑줄입니다. 인간도 공공장소에서 자의 전유 영역인 자아 영토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한다고 보았다. 여기다 밑줄입니다. 자, 인간도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의 전유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 전유 영역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아 영토가 될 겁니다. 자아 영토에다가 네모하고 조그만하게 정의라고 적어주세요. 대해 권리 주장을 한다고 보았다고 씁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러한 권리 주장은 대개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이러한 권리 주장 밑줄 하고요. 인간의 이러한 권리 주장이 어떤 권리 주장을 이야기하냐면 자아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권리 주장 갖다 표시하고 자아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 이렇게 적읍시다. 자,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 인간의 이러한 자아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은 대개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 다시금 밑줄. 대개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밑줄. 방어 기제 동그라미. 기제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행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방어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생존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타인의 자아 영토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자아 영토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기다 쭉 몇 줄.
그러면서 여기 타인의 자아 영토 동그라미 존중하는 방식까지 동그라미입니다. 왜 타인의 자아 영토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한 줄 아시겠죠? 자, 자아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을 공격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기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어 기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타 영토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처럼 타인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맞추어 타인 역시 자신에게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 문화적 기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고품어는 동그라미 하고요. 현대인들이 자아를 성스러운 것으로 대하여 서로 자아 영토를 호혜적으로 존중한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자아를 성스러운 것으로 대하여 서로 자아 영토를 호혜적으로 씁니다. 호혜란 이야기는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호혜적으로 존중한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포문이죠. 그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아 영토에 대한 이러한 상호 존중 행위가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이요. 일정한 규칙과 행로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성스러운 게임이라 지칭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자, 개인 간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스러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개인 간 상호작용과 고품언의 성스러운 게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밑줄이죠. 고품언이 제시한 성스러운 게임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조금 밑줄인데요. 고품언 동그라미 성스러운 게임 동그라미 초점 없는 상호작용 여기다 동그라미하고 없는에다가 다시금 안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초점 없는 상호작용 이 말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게 됩니다. 자,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 뭔가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먼저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점이란 것입니다. 초점 네모하고요.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나 화제를 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 신경을 기울일,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도시 공공장소는 대면하고 있는 낯선 사람과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자, 공공장소는 대면하고 있는 낯선 사람과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도시 공공장소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 저 뒤에 밑줄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공간 여기까지 밑줄하고요. 자, 없는 에다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세모죠. 역접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글쓴이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모 이들은 서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없습니다. 자,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없습니다.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란 네모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여기다 몇 줄. 정의 형태죠. 자, 서로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옷차림이나 태도 등을 통해 의사소통에 놓인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초점 없는 상호작용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 이 문단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 같습니다. 핵심어가 되겠죠. 자, 고품어는 것입니다. 고품어는 동그라미 하고요.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옷차림이나 태도, 얼굴, 표정 등을 몸 관용구라 정의했다고 씁니다. 고품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옷차림, 태도, 얼굴, 표정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몸 관용구에다가 네모 정의죠. 몸 관용구. 이는 체화된 것입니다. 표현적 기호로 그렇습니다. 체화란 이야기는 뭐예요? 몸체자, 대루아자. 몸에 배어진 이 뜻이죠. 이는 몸에 배어진 표현적 기호로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닌 관례화된 담화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는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이는 몸 관용구를 받겠죠. 체화된 표현적 기호 여기다 몇 줄. 그 다음에요.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여기다 몇 줄. 그 다음에 저 뒤에 담화에다가 동그라미. 자,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 관용구를 개방하여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몸 관용구를 숨기지 않고 개방하는 것은 타인과의 적극적 교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관찰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시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어디에다가 몇 줄 하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몸 관용구를 숨기지 않고 개방하는 것은 여기다 몇 줄. 그 다음에 어디에다 몇 줄 하게 되냐면 자신이 타인에게 관찰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시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여기다 몇 줄. 그러나 그렇습니다. 역접 접속어 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 후 이면에 걷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 이면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면이란 것은 속리자죠.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뜻이죠. 낯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모하고요. 사람들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뒤에 문장 밑줄입니다. 이러한 행동 후 이면에 낯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그렇습니다. 밑줄 긋고 피하려는 동그라미. 자, 코프만은 이러한 이유로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의 성스러운 게임이 자아 영토에 대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고 씁니다. 코프만 동그라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성스러운 게임이 여기서 끊어줍니다. 자아 영토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긋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최소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밑줄. 최소화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서 최소화. 자, 최소화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서 말하는 자, 상호 접근 가능성, 상호 접근을 피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의 핵심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뭐가 나왔는가요? 몸 관용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 소주제를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몸 관용구 정의 혹은 정의 빼고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몸 관용구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3문단 들어갑니다. 3문단.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몸 관용구를 개방하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주고요. 예의 바른 무관심을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문장 좀 밑줄 그었는데요. 예의 바른 무관심 여기다 동그라미. 예의 바른 무관심 여기다 동그라미. 자, 예의 바른 무관심 굉장히 좀 알듯하면서 좀 생소하지요. 그래서 글쓴이는 반드시 설명해 줄 겁니다. 예의 바른 무관심 네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상호 관찰을 허용하는 동시에 여기다 끊어주고요. 의도된 무관심을 통해 끊어주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여기까지 밑줄. 전개 방식은 정의죠. 자, 다시금 더 읽어보게 되면 예의 바른 무관심의 극단은 상대방을 마치 못 본 것처럼 대하는 비인간적 지위를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인간적 지위를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위. 여기서 지위란 이야기는 비인간적 지위. 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종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인간적 행위. 그래서 뭘 테면은 몰인정하다 이런 의미 형태가 아니고, 자,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을 못 본 것처럼 그러면서 상대를 이렇게 이를테면은 존중하는 행위 형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 비인간적 지위란 말은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예시 형태가 되죠. 세모죠. 공공 화장실 내에서 서로 시선을 주지 않고 씁니다. 공공 화장실 내에서 서로 시선을 주지 않고 시선이 마주치더라도 마치 상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를 못 본 것처럼 자연스레 행동하는 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가 되는가요? 위에서 이야기하는 비인간적 주의가 되겠죠. 비인간적 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행동하는 일은 A 발은 무관심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부분은 전개 방식상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걷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걷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은 예의, 바른,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방법은 관여 방어막입니다. 관여 방어막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씁니다. 다른 방법으로 밑줄 긋고 관여 방어막 동그라미. 관여 방어막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신문, 휴대전화 등과 같은 소품에 주의를 집중하여 타인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품 등을 관여 방어막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거기 밑줄 합시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신문, 휴대전화 등과 같은 소품에 주의를 집중하여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타인의 접근 가능성을 끊어주고요. 줄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품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관여 방어막 네모 정의 형태죠. 상대가 관여할 수 없도록 방어를 치는 소품 형태를 갖다 관여 방어막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예시 형태죠.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행동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볼 수 있지만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자아 영토를 지키기 위해 관여 방어막을 활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씁니다. 그렇죠? 가령 예시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죠. 자, 신문을 읽습니다. 그것은 신문을 통한 정보 습득도 있지만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관여 방어막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산문단에서는 자, 지금 그 상호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예의 바른 무관심과 관여 방어막의 활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산문단 소주제는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사례 제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사문단 한편 그렇습니다. 한편 내용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한편 이전까지 초점 없는 상호작용을 이야기했는데 한편 그렇습니다. 세모 내용 전환이라고 적어주세요.
어쨌거나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초점 있는 상호작용에서의 성스러운 게임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씁니다. 자, 앞에서는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초점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속어 한 편을 쓴 거죠. 자, 초점 있는 상호작용에서의 성스러운 게임 동그라미. 당연히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상이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란 무엇이냐? 자, 초점 있는 상호작용은 그렇습니다. 네모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몇 줄? 하나의 인지적, 자, 인지적 그렇습니다. 가시적 그렇습니다. 가시적 초점을 유지하는 대면적 상호작용인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몇 줄 긋고 왼쪽에 정의라고 적어주세요. 자, 특정 화제에 대해 서로 번갈아가며 대화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특정 화제에 대해서입니다. 그 특정 화제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가시하고 있죠. 보고 있죠.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정 화제에 대해 서로 번갈아가며 대화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프먼은 동그라미 하고요. 이 초점 있는 상호작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우라 지칭했는데 그렇습니다. 조우라 지칭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를 조우라 지칭 여기다 몇 줄? 자, 조우에서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신이 인지하는 것을 여기다 끊어주고요. 밑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지 끊어주고요.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면식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면 상황에서 조우에 들어가기 위한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반면 세모죠. 대조죠.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대면 상황에서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씁니다.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밑줄 하고요.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밑줄하고 없지만 동그라미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조우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쭉 밑줄 긋고요. 있다에다 동그라미.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속성의 사회적 자아 이미지인 공안을 지니게 되는데 그렇습니다.